청취자께서 보내주신 HD 현대인프라코어 투자 분석 보고서를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우리가 흔히 알던 그 굴착기 만드는 회사가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곧 다가올 대규모 합병. 이게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그 놀라운 실적이 과연 진짜 체질 개선의 신호탄인지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또 이 회사의 미래가 수소와 인공지능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청사진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이 거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초대형 합병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HD 현대건설기계와 합쳐져서 HD 건설기계라는 단일 법인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보다도 그 방식과 명분입니다. 방식과 명분이요? 네.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합병 비율을 제시하고 있죠. HD 현대인프라코어 주식 1주당 HD 현대건설기계 신주 0.16217007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와, 0.1621707 숫자가 좀 복잡하네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인프라코어 주식 양 6주를 가지고 있으면 합병 후에 새로운 통합법인의 주식 1주 정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하. 사실 이런 합병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교환 비율이거든요. 어느 한쪽 주주에게 불리하면 바로 반발에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지점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 합병 비율에 대해 찬성 권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군요. 일종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정도면 양쪽 주주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건이다라고 공인해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죠. 덕분에 합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병의 명분? 그러니까 왜 합쳐야만 하는지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따로 살던 두 형제가 살림을 합쳐서 생활비를 확 줄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시너지가 바로 구매력 강화인데 이게 딱 그 이야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두 회사가 각자 부품이나 철강 같은 원자재를 사다가 이제는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연간 구매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하게 되니 공급사들 앞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겠네요. 그럼요.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바로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전략이군요. 네, 그게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아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 바로 두 번째 시너지, R&D 중복 투자 해소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굴착기, 비슷한 휠로더를 양쪽에서 각자 개발하면서 연구 개발비를 낭비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김치찌개를 두 집 살림으로 따로 끓이고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낭비되던 R&D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수소 엔진, 전동화,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고서는 이 점이 캐터필러나 고마추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너지는 지역적 상호 보완이네요. 각자 잘하는 시장이 달랐다는 거군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강점을 보여왔고요. 반면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특정 신흥 시장의 맹주였습니다. 아하. 이제는 합병을 통해
서로의 강력한 딜러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건설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는 훨씬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합병 후에도 현대랑 디벨론이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모두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보통 합병하면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해서 마케팅 효율을 높이지 않나요? 이게 꼭 장점일까요? R&D나 마케팅 비용이 2배로 들 수도 있고 자칫하면 두 브랜드가 서로의 시장을 갉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위험은 없나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주 계산된 투 브랜드 전략입니다. 계산된 전략이다. 네, 두 브랜드의 시장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디벨러는 기존 두산 브랜드의 기술력을 이어받아서 프리미엄, 첨단 기술 이미지를 앞세워서 북미와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요. 반면에 현대 브랜드는 강한 내구성과 가성비를 무기로 신흥국 시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타겟 시장과 고객층을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각 브랜드를 선호하던 고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과 가성비 시장이라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걸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병의 성차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이 회사가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할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1%나 급증했다니 이건 오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숫자인데요. 작년에 안 좋았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291%라는 숫자가 단순한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후자, 즉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북미와 유럽 같은 선진 시장 매출이 38%나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선진 시장의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거죠? 건설기계 산업의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재축적, 그러니까 리스타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는데요. 재축적이요? 네, 작년 내내 전 세계 딜러들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재고를 최대한 줄여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 미리 물건을 쌓아두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매출도 82%나 급증했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도 중국 시장의 매출 급증은 시장 수요가 회복됐다기보다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생산 기지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효율화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오히려 더 중요한 면화는요. 이 회사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45%를 중국에 의존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의존도를 9%까지 낮췄습니다. 와, 엄청나게 줄였네요. 네, 대신 중국을 효율적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즉, 중국 시장의 변동성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거죠. 이건 엄청난 체질 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본업이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 제가 정말 숨은 보석처럼 느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 사업부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엔진 사업부는 이 회사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기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도 좋았지만 엔진 사업부는 무려 16.9%에 달합니다. 16.9%요? 네. 쉽게 말해 굴착기 팔아서 남는 돈보다 엔진 팔아서 버는 돈의 이익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굴착기 만드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나 K2 전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건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지점인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보고서가 엔진 사업부를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 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동력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졌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 비상발전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엔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건 건설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AI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력은 방산용 엔진이군요. 네, 최근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이 결정된 K2 전차에 바로 이 회사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방산 사업의 특징은 한번 공급사로 선정되면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기 매우 어렵다는 점. 아, 진입 장벽이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십 년간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성장 동력 덕분에 엔진 사업부는 더 이상 건설기계 사업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핵심 사업부로 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체력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로 가보죠. 보고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단순 기계 제조업체에서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 선봉에 수소 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이 회사는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바로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수소 연소 엔진입니다. 연료전지랑 연소 엔진, 이름은 비슷한데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지만 백금 같은 비싼 촉매가 필요하고 외부 충격이나 불순물에 아주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수소 연소 엔진은 우리가 아는 가솔린 엔진처럼 실린더 안에서 수소를 직접 폭발시켜서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첨단 화학 발전소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기존 엔진의 연료만 바꾼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후자가 기술적으로는 덜 진보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은 먼지와 진동이 엄청나고 험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예민한 연료전지는 고장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소 엔진은 수십 년간 검증된 내연기관의 강력한 내구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하, 내구성. 게다가 기존 엔진 생산 라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연료전지처럼 초고순도 수소를 요구하지도 않아서 운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먼저 내놓겠다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징검다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11리터급 수소 엔진은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엔진 외에 다른 미래 기술로는 전동화와 자동화라는 두 축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전동화는 주로 소음과 매연 규제가 아주 엄격한 유럽 도심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작은 미니 굴착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0톤급 대형 전기 굴착기까지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솔루션이라는 컨셉 X,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보고서를 봐도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던데요? 이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은 건설사가 땅을 파야 하면 굴착기 사고, 덤프트럭 사고, 측량기사 고용하고 운전기사도 따로 고용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컨셉 X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드론이 날아가서 3D 지도를 만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굴착기와 무인 덤프트럭이 알아서 땅을 파고 흙을 나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무인 굴착기를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팔지만 진짜 수익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가려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건설사에
굴착기 몇 대를 파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 생산성 30% 향상이라는 솔루션 자체를 월정의 구독 모듈 같은 형태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성공한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중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 즉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보고서가 가장 주목하는 변곡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합병을 통한 시너지, 탄탄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수소와 자동화라는 미래 기술까지. 이 회사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보고서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적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PER이요? 네,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회사는 보통 시장에서 PER 14배에서 17배 수준으로 평가받고요. 스웨덴의 볼보 건설기계도 14배에서 15배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HD현대 인프라코어는 고작 6배에서 8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네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보고서는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시장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의 전통적인 굴착기 회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합병 시너지, 특히 AI와 방산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엔진 사업부의 성장 가치, 그리고 수소 엔진이나 컨셉 X 같은 미래 기술의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 물론입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합병 이후의 통합 과정입니다. 두 거대 조직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중복되는 딜러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마찰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문화가 섞이는 일이니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 과정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사업 구조상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강세 국면이 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서 항상 존재하고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합병을 통해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고 놀라운 숫자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증명했으며 수소와 자동화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 회사를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의 전통적인 굴착기 회사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이 회사가 HD 건설기계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AI 데이터 센터와 K2 전차의 심장을 공급하고 건설 현장의 운영체제를 꿈꾸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과연 이 거대한 기계 제조 업체의 산업적 과거가 아닌 기술적 미래의 가치를 언제쯤 제대로 알아볼까요? 그 변화의 변곡점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분석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